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데이터 탭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개념. 첫 번째,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쿼리, 지리를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 테이블을 통한 조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맞고요. 쿼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기존 연결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쿼리 개념. 그렇기 때문에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의 실행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웹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텍스트 위주로 가져오죠. 웹을 이용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액세스를 이용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액세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엑셀하고 액세스하고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21번에 웹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데이터 원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22번 다음 중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작업을 취소하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그죠? 실행 취소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Z를 누른다. 맞죠? 실행 취소, 컨트롤 Z, 컨트롤 G 정확하게. 두 번째, 작업을 취소할 경우 컨트롤 D를 눌러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컨트롤 D가 아니고 컨트롤 Y죠? 그러니까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컨트롤 D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D가 DOWN, 다운이죠, 다운. 그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D를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데이터 서식이 아래로 복사가 돼요.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 시트의 이름 변경, 시트 위치 이동, 시트 복사와 같은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옆에 화살표 이 부분이죠. 클릭한 다음에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취소할 수도 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22번에 작업 취소 같은 경우는 컨트롤 D가 아니고 컨트롤 Y다라는 거. 22번 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게 되면 실행 취소는 최대 몇 개? 100개까지 가능하다. 숫자적인 개념도 좀 조심하시고, 아울러 시트나 파일 단위의 작업은 취소할 수 없다. 실행 취소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요. 자, 실행 취소 컨트롤 G, 컨트롤 Z,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컨트롤 플러스 Y,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시트의 삭제라든가 시트 이름 변경, 그 다음에 시트의 복사, 시트 위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창 관련된 작업, 창 숨기기, 창 정렬, 그 다음에 창 나누기, 틀 고정 등은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22번에 취소한 작업을 갖다가 작업을 취소한 경우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는 뭐다? 컨트롤 Y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D하고 컨트롤, 이것도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커말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아래로 복사하는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D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D, 다운 개념,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다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없었지만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R을 누르게 되면 컨트롤 R, right,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D, 컨트롤 플러스 R도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23번) 다음 중 가로 안에 해당되는 바로가기 키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통합 문서 내에서 무슨 키는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 그러니까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하는 거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다운이고요. 또 무슨 키는 이전 워크시트로 이동, 뭐예요? 컨트롤 다운
반대 개념이니까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업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 2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워크시트, 이전 워크시트.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했던 대로 활성 시트, 시트의 앞뒤. 그래서 컨트롤 페이지 업, 앞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니까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다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향키 상하 좌우 한 칸씩 이동하는 거고 그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현재 영역에 상하 좌우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 홈키 누르면은 해당 행의 A열이에요. 조심하시고 컨트롤 플러스 홈은요.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워크시트의 시작 셀 A1 셀로 이동한다라는 거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통합 문서로 이동하는 거 컨트롤 플러스 F6 같은 기능 컨트롤 플러스 탭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전 통합 문서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F6 조심하시고요. 또 컨트롤 시프트 탭도 가능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그 다음에 컨트롤 F6,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6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중 아래의 A1에서 2의 5 영역에서 B열과 D열에만 배경색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B열하고 D열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2열, 4열이죠. 그러니까 짝수열만 서식을 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24번 같은 문제는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홈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규칙 관리를 클릭하고 나서 규칙 편집을 누른 상태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는 MOD, MOD는 뭐예요? 나머지죠. 그 다음에 컬럼이 뭐예요? 열이죠, 열. 그러면 A 달러 1이니까 A1의 컬럼 A1 여기죠? 1열 그죠? 컬럼에 의해서 2 여기는요 3, 4, 5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컬럼이라는 명령어 컬럼스가 아니고 그냥 컬럼이에요. 열 A1의 열 1열 1이죠 1 이걸 갖고 나누기 1을 합니다. 나누기 1을 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짝수열이죠. 지금 2로 나눠서 나머지 0 되는 거 얘고 그 다음에 4 2로 나눠서 나머지 0 되는 거 얘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B열과 D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MOD 가로 열고 컬럼 A 달러 1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콤마 2 그러니까 2로 나눠주겠다 가로 닫고 는이 0이냐 나머지가 0으로 되는 거 찾아라 이거죠. 결론적으로 짝수열 B열과 D열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서식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도록 하죠. 채우기에서 색깔을 바꾸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되면 컬럼 명령어에 의해서 B열은 2죠. D열은 4죠. 그걸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럼 B열하고 D열, 짝수열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24번의 정답은 1번 같은 경우는 컬럼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컬럼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답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A 앞에 달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로 비교해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컬럼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건 제대로 됐는데 A 달러 1, 콤마 2, 0 이건 제대로 됐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왜 안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 달러 A1 이래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는 모드 컬럼 A 달러 1, 콤마 2 이꼴 0 제대로 됐네요.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OD 나머지 컬럼 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25번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열 너비는 표준 열 너비이다 라는 거고 가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샵 그 다음에 공백 주고 물음표 슬래시 물음표 이렇게 줬죠. 그러면 3.75가 입력되어 있을 때 샵에 의해서 3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75죠. 0.75를 이 서식 코드에 의해서 분수로 나타내니까 3 슬래시 4 4분의 3이 되는 거죠. 0.75가 4분의 3이기 때문에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는 0,00 샵 콤마죠. 그러면 콤마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 자리가 날아가야 되는데 7, 8, 9가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6인데 문제는 요 7이 반올림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7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샵 부분은 마이너스 7에서 7이고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타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007 앞에 당연히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고 원래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맞는 거고 세 번째 별표 다음에 대시가 있고 샵, 콤마, 샵 0이죠. 6, 7, 8, 9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별표 다음에 이렇게 대시를 줬다 그러면 이 대시가 열 너비만큼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도입니다. 이 별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6, 7, 8, 9 지금 콤마 있으니까 당연히 6, 7, 8, 9 나타나는데 지금 요 에스터리스크 별표는 요 대시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인데 자기가 없어지지 않고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25번의 정답은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 별표가 없어져야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 세미콜론 음수일 경우 그 다음에 0값인 경우 양음 0택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양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 그다음에 텍스트 0인 경우 텍스트인 경우인데 텍스트는 지금 생략이 돼 있고 마이너스 6, 7, 8, 9니까 양 올라가는 삼각형 아니고 내려가는 삼각형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는 삼각형 6, 7, 8, 9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25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죠. 서식 코드 입력 데이터 3.75 적용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3 슬래시 4죠. 지금 3 나누기 4니까 0.75 맞죠? 0.75가 4분의 3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007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6, 4, 8, 9 해놨어요. 6, 4니까 4가 반올림 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0,006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데이터를 제가 만약에 5로 바꿨다. 5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올림이 되겠죠. 똑같이 마이너스 0,00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식 코드는 별표 다음에 대시죠. 대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별표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7, 8, 9니까 서식 코드에서 양수, 음수, 세미콜론 두 번째 있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26번) 다음 중 워크시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워크시트가 연속적으로 여러 개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플러스 F12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워크시트의 개수만큼 새로운 워크시트가 삽입이 돼요. 맞습니다. 이거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두 번째,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시트 보호 대화 상자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에 체크 표시한다.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면 통합 문서 보호에서 구조 및 창 보호에서 구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2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잠시 후에 한번 보기로 하고 세 번째, 워크시트를 숨긴 경우 시트 탭 표시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다른 워크시트나 다른 통합 문서에서 계속 참조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 그룹에 배경 명령을 이용해서 시트 배경 이미지 화면에 넣을 수 있죠. 아울러 조심하실 거, 인쇄되지 않는 거, 인쇄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분이죠.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의 통합 문서 보호의 구조 및 창 보호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 가게 되면 보호할 대상이 구조하고 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조 같은 경우 시트의 삽입, 삭제, 이름 변경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이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아울러 이동이라든가 숨기기 해제 같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단 차트는 다른 워크시트로 이동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통합 문서 보호도 설명드렸고 27번 다음 중 VBA에서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VBA에서 각 영역 선택을 위한 레인지 속성 관련 코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A1에서 D10 영역을 선택한다. 이럴 때 레인지 가로 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땡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땡땡이 A1 콜론 D10 땡땡이면 A1에서 D10까지 그죠? 그 영역을 갖다가 선택이니까 선택은 영어로 보다 select 뭐 select 편하신 대로 발음하세요. 우리가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select다라는 거죠. 맞고요. 두 번째 판매량으로 정의된 이름 영역 판매량으로 이름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레인지 가로 열고 땡땡이 판매량 땡땡이 그 다음에 .select 판매량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2번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 하에 나온 거니까 맞는 거고 세 번째 A1 셀 그 다음에 CO 셀 이렇게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가는 겁니다. 는 레인지 땡땡이 A 땡땡이 콤마 땡땡이 C 땡땡이 점 셀렉트 자 이러면 A1에서 CO 영역이 선택이 돼요. 이 가운데 있는 땡땡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없애야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거는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 A1에서 CAO 영역이죠. 레인지 셀 S 셀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 1,1 행열 앞에가 행이고 뒤가 열이거든요. 1열은 뭐예요? A죠 A 그죠? 그러니까 A의 1 맞고 그 다음에 셀 S 5,3 5행 3열 3열이 뭡니까? C죠. C의 5 맞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28번 아래는 두 루프를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상자의 그러니까 MSG 박스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고 다음 중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서브, 엔드 서브, 서브의 시작, 서브의 끝. 그 다음에 서브명은 프로시저명은 ODD, 아드, 홀수, 가로고 가로 닫고 카운트는 1로 세팅해주고 토탈 값은 0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뭐예요? 뭔가를 실행하라. 그러면 두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언제까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러면 볼까요? while 실행해라 while 뭐 할 때까지 카운터가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1 들어가 있었죠. 카운터 1이 들어가 있어요. 1하고 10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클 동안 while이라는 건 무슨 뜻? WHILE while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 그죠? 1하고 10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클 동안 당연히 1하고 100하고 비교하면 10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카운터가 1일 때 아랫부분을 갖다가 이 두 루프를 갖다 실행한다는 뜻이죠. 됐죠? 그래 놓고 토탈은 토탈 플러스 카운트예요. 토탈은 처음에 0을 갖다 세팅시켜 놨었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뭐예요? 1이죠. 그럼 0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0 더하기 1을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1을 갖다가 또 넣는다는 얘기죠. 토탈에다가 이 토탈 값은 계속 바뀌는 거죠. 가운데 있는 토탈 값은. 그래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니은에는 무언가 카운터가 계속 여기 늘어나야 되잖아요. 아까 카운터가 1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홀수의 합이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1부터 시작했어요. 홀수가 되려면 3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 다음에 뭘 더해야 돼요? 2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2 맞네요. 그러면 28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1번이 do 해라 while 카운트 1이죠. 처음에 1이 100이랑 비교해서 100이 더 클 동안 뭐뭐 하는 동안 그래 놓고
토탈은 토탈 플러스 카운트를 계속해요. 그래 놓고 카운트는 2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1, 3, 5, 7, 9에서 100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28번 같은 문제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갖다가 1, 3, 5, 7, 9 1 다음에 3이 되려면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 기억나시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99까지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이니까 결국 99까지 가는데 2500이 나왔어요. 일단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보면 서브 add y를 썼다라는 거죠. y를 제가 갖다 붙였어요.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인데 카운트는 1이고 토탈은 0을 줬어요. 그 다음에 필기를 좀 해가면서 to 실행해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카운트는 아까 1이에요. 1하고 100하고 비교하는데 토탈은 토탈 플러스 카운트 합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래 놓고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2. 그러면 카운트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1, 3, 5, 7, 9 그죠? 홀수 계속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계속 더하는 거죠. 홀수의 합을. 그래 놓고 계속 돌다 보면 나중에 99까지 와서 99하고 100하고 100이 더 크죠. 그럼 내려와요. 99도 더합니다. 99 다음에 2를 더하면 100, 101이 되죠. 101이 됐을 때 빠져나와 버리죠. 이 루프를. 그래 놓고 메시지 박스에서 토탈 값을 구한다. 그럼 2500이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한번 시키게 되면 2500 맞죠? 그 다음에 제가 모듈 2에는 뭘 해놨냐면 until을 쓴 예제를 갖다가 해드렸는데 얘는 이제 until을 쓴 거예요. 카운트 1, 토탈 0 똑같고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do 아까는 while이었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count 그 다음에 100 아까처럼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아까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카운트하고 100하고 비교해서 100이 더 클 동안에 맞죠. 하지만 until은 do 실행해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until의 사전적인 의미까지니까 카운트하고 100하고 비교해요. 카운트가 1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카운트 1, 100 비교합니다. 1이 100하고 비교해서 1이 더 클 때까지. 지금 100이 더 커요? 1이 더 커요? 100이 더 크죠? 그러면 밑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탈은 토탈 플러스 카운트 마찬가지로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 그럼 카운트는 1이었으니까 계속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카운트는 여기 지금 until 다음에 있는 카운트는 1, 3, 5, 7, 9 계속 갑니다. 그럼 100이랑 비교를 해서 그죠? 카운트가 100보다 클 때까지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부동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do while과 until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 do until 썼죠? 카운트 100하고 비교해서 카운트가 더 클 때까지 제대로 됐어요. 근데 카운트는 카운트 아까 뭘 해야 돼요? 홀수합이니까 여기가 2가 됐으면 3번도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1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until을 썼는데 이 부동어 위치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해서 틀린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부동어 위치 잘못됐죠. while인데 됐네요.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2가 되면 맞는다라는 거죠. (29번) 다음 중 셀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상태 표시줄에 바로가기 메뉴인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선택한 영역 중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지원되지 않아요. 이건 모릅니다. 알아두시고요. 잠시 후에 좀 직접 보여드리기로 하고 문자 데이터는 아니에요. 세 번째 선택한
영역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입력된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택한 영역의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다 알 수 있어요. 29번 같은 문제도 직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이 아래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제가 눌렀습니다. 바로 여기죠. 평균, 개수, 숫자, 셀 수, 최소값, 최대값, 합계 알 수 있어요. 됐죠?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수는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체크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20, 10 문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걸 마우스로 범위 설정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 보세요. 20과 10의 평균 개수 데이터 3개, 숫자 데이터는 20하고 10 2개, 최소값 10, 최대값 20, 합계 30. 그죠? 평균은 맨 앞에 나와 있고. 그래서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수는 안 나타나 있어요. 됐죠?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C1셀에 수식을 입력했어요. 어떤 수식이냐면 는 A1 더하기 B1 더하기 C의1 얘하고 자기 스스로도 더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C의 1에 어떤 데이터 결과값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더해버려요. 이때 입력한 경우 발생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요 바로 가겠습니다. 순환 참조 경고 메시지 창이 뜨는 거죠. 참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순환 참조. 30번의 정답은 4번이고 RF 레퍼런스의 약자죠. 참조가 잘못된 거고 누메릭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은 경우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오류 메시지 창 표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30번의 정답은 순환 참조 경고 메시지 창이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순환 참조 경고 같은 경우는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체 셀을 자기 스스로 셀을 갖다가 참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거 순환 참조 경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의 오류값 중에서 샵샵샵샵 이거 뭐 유명하죠. 좁아서 열의 너비를 갖다 늘려주면 정상적으로 표시된다. 좁아서 나타나는 거고 샵 밸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수치. 그죠? 수치를 사용해야 될 장소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또 함수의 인수를 잘못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디비전,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0으로 나눈 경우죠. 유명하죠?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문제에 나왔던 거 RF 레퍼런스 셀 참조를 잘못한 경우죠. 레퍼런스가 무슨 뜻이에요? 참조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메릭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한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식의 오류 값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본강 참조하시고 또 우리 교재 참조하셔야 되겠죠. (3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김인수 사원의 근속연수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구하고자 한다. 오늘 날짜 today 함수 쓰면 되는 거고 DF8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DF8은 여기죠. 지금 누구의 근속연수냐면 김인수라는 사원에 대한 근속연수예요. 그러면 김인수라는 사원이 언제 입사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입사일자 중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연도만 있으면 돼요. 그죠? 연도만 구해내는 함수는 year, 이어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수라는 사원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이 테이블에서 입사일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표 형태가 생긴 게 HLOOKUP이에요? VLOOKUP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LOOKUP이죠. 빨리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 돼요. 입사일자가 수직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이다. HLOOKUP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기 중에서 HLOOKUP을 쓴 건 다 지워버려라라는 거죠. 됐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요. 보기 4개 중에 2개는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경합을 합니다. 그럼 3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이 김인수의 입사 일자를 가지고 거기서 연도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긴 게 VLOOKUP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HLOOKUP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는 이어 연도 뽑아와라. to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시죠?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갖고 와라. 얘도 마찬가지 4번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 관심사는 연도니까 Vlookup 잘 썼어요. B의 8이 뭐야? 김인수를 그죠? A2에서 B의 6 B의 8 A2에서 B의 6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 여기는 2,1 그럼 3번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A2에서 B의 6이면 A2에서 칠판을 좀 지우고 A2에서 B의 6이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B의 8 김인수랑 이름이 같은 사원을 골라내는 거죠. 그게 Vlookup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직으로 골라내는 건데 그래 놓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2열의 값을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1열, 2열 입사 일자 중에서 2열만 갖고 와라. 연도만 갖고 와라. 됐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가 콤마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김인수랑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반드시 같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뭐예요? 펠스 0을 써야 되죠. 됐나요?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Vlookup, Hlookup 하면서 반드시 똑같은 이런 경우는 김인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뒤에 맨 마지막에 콤마 0 또는 펠스 값이 와야 된다는 거죠. 됐죠? 31번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죠. 는 이어 연도를 뽑아라. 어디에서요? today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빼기 이어 Vlookup 함수에 의해서 B의 8을 김인수를 A2에서 B의 6 여기죠? A2에서 B의 여기서 찾아라. 그래 놓고 똑같은 사람을 갖고 와야 되니까 뒤에다 콤마 0 펠스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값은 2열 입사 일자에서 연도만. 됐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F2를 누르고 보세요. 0 대신 2를 넣었다. 지금 여기 2를 제가 입력하는 순간 true 유사일치, 펠스 정확히 일치, true는 1, 펠스는 0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엔터 치니까 샵 n/a 에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0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좀 돌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함수로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는 이어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시 가로 닫고 그러면 오늘 날짜에서 이어 2016 그죠?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이어 Vlookup 함수를 가지고 김인수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F2를 눌러보면 그죠? 김인수를 찾아라 A2에서 BAO 그래 놓고 찾았어요. 그러면 입사일자 2열 그 중에서 연도만 뽑아라. 뒤에 콤마 0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똑같은 김인수를 찾아오는 거고 됐죠? 그래서 2016에서 2009를 빼면 근성연수가 나오는 거죠. 됐네요. (32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기본 세로축 제목은 제목 회전으로 점수가 입력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목 회전으로 해서 두 번째 세로 값 축의 주 단위는 20이고 여기 보면 0, 20, 40, 60, 80, 100, 120 맞죠? 보조 능금선은 표시되지 않았다. 주 능금선만 있는 경우고 세 번째 기말고사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선 바로 이거죠. 추세선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바로 여기 데이터 레이블 이 부분들 표시하였다. 맞고요. 네 번째 법내와 법내 표지가 표시되지 않았다. 법내 표지 바로 요거예요. 요걸 법내 표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표시됐잖아요. 32번의 정답은 4번이고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33번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33번 같은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가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 편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차트를 삭제하여도 원본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연하죠.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 내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차트에도 수정사항이 반영된다. 당연하죠. 이래서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1번은 맞는 얘기니까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혼합해서 작성할 수는 있으나 당연한 거고 2차원 차트와 3차원 차트를 혼합해서 작성할 수는 없다. 이거는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성할 수 없죠.
세 번째,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의 중간에 항목을 삽입하는 경우, 중간에 항목을 삽입하는 경우 차트에서도 항목이 삽입된다. 맞아요. 3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4번은 틀린 건데, 워크시트에서 차트 데이터 범위 영역의 중간에 데이터 계열을 삽입하는 경우 차트에서도 데이터 계열이 삽입된다? 안 된다. 계열은 안 돼요. 항목은 삽입하는 경우 항목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차트에 계열은 안 돼요. 3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저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죠. 그대로 제가 그대로 해드린 내용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 범위 항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삽입하면 차트에 삽입이 되고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된 가운데에서 행을 갖다가 항목을 갖다가 삽입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비지 않습니까? 차트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입력되면 삽입하려고요. 됐죠? 또 삭제하면 또 삭제되는 거고. 하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 범위 중간에 데이터 계열을 갖다가 삽입하는 경우, 지금 여기 그 사회라는 과목을 갖다가 데이터 계열을 갖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전혀 끔찍 안 해요. 안 나타납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지금 편입생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편입생이 또 왔어요. 여기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을 하고 나서 편입생 2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벌어져 있죠. 차트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삭제를 하게 되면 없어져요.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삽입. 어떤 과목을 갖다가 새로 넣으려고 해도 차트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33번의 정답은 4번이고 항목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차트에도 항목이 삽입되지만 데이터 계열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 34번 메모는 메모를 인쇄에 포함하지 않는 없음 외에도 시트 끝 그 다음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중에서 선택해서 인쇄 위치 지정 가능하고요. 두 번째 행열 머리글을 선택하게 되면 워크시트의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을 포함해서 인쇄한다. 맞죠? 세 번째 반복할 행은 매 페이지 상단에 제목으로 인쇄될 영역을 지정하는 것인데 비연속 구간의 여러 행을 선택할 수 있다. 비연속은 안 돼요. 연속된 것만 가능합니다. 34번의 정답 3번이고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셀 오류 표시는 표시된 대로 외에 공백이라든가 줄 표시 그 다음에 샵 n/a 중에서 선택해서 표시할 수 있다. 맞고요. 34번의 정답은 비연속이 아니고 연속이다라는 거. 35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화면 확대 축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확대 축소 배열을 변경하게 되면 선택된 워크시트 모두 확대 축소 배열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여러 워크시트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보기 탭의 확대 축소 그룹의 선택 영역 확대 축소 명령은 선택된 영역으로 전체 창을 채우도록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선택 영역이기 때문에 맞고. 세 번째, 확대 축소 배율은 최소 10%에서 400.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번째, 확대 축소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배율은 인쇄 시 페이지 설정의 확대 축소 배율에 반영된다. 안 돼요. 따로따로입니다. 35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36번 직원 현황표에서 이름이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한다 그러면 2로 시작하면서 이름이 세 글자니까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물음표는 한 글자를 뜻하는 거고 에스터리스크는 모든 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글자이면서 물음표로 시작하고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600. 그 다음에 800점 미만, 800점 미만이니까 800 미만이니까 이렇게요. 그죠? 미만인 직원이거나 지금 세 글자이면서 2로 시작하고 고조 엔드죠. 같은 행에 있어야 돼요. 토익 점수가 600점 이상 800점 미만인 직원 이것도 같은 행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나 또는이죠. 여기서부터는 다른 행으로 가야 돼요. 또 직급이 대리이면서 연차가 3년 이상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상.
다음에 3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상인 직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검색 조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가겠습니다. 이름은 그 물음표. 그죠? 여기 지금 별표 되어 있는 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토익은 600 이상. 바로 이 부분이죠. 600 이상. 그 다음에 800 미만이니까 같은.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나, 그러니까 직급이 대리이면서, 이 앞에 이거나니까 다른 행으로 가야 되죠. 직급이 대리. 다른 행으로 왔죠. 그러면서 이면서니까 엔드니까 같은 행, 연차가 3년 이상. 이거죠. 1번이 맞네요. 36번의 정답은 1번 바로 되겠네요.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바로 지금 이게 틀렸죠, 이게. 37번 다음 중 아래의 부분합 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생산 1팀, 생산 1팀, 생산 2팀, 생산 2팀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 냉장고, 세탁기. 그러니까 생산 1팀, 그죠? 그 다음에 생산 2팀,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 1팀의 냉장고, 생산 1팀의 세탁기, 그 다음에 생산 2팀의 세탁기, 생산 2팀의 전자레인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상태, 판매량, 재고량인데 지금 45, 90, 그죠? 45, 이거 더한 거고 또 45, 100 올라가는 순서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80, 45 그것도 아니네요. 그죠? 가겠습니다. 부서명을 첫 번째 기준으로 정렬해야 되고 우리 부분합의 선행작업, 그죠? 그 다음에 제품명을 기준으로 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서고 그 다음에 제품명이 된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지금 요약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지금 하필 문제가 또 이렇게 좀 위아래로 돼 있어서 1번 부분합 대하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옵션과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옵션을 해제해서 실행. 데이터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해제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그죠? 두 번째, 부분합으로 설정된 그룹의 윤곽이 자동 윤곽으로 재설정되었다. 그냥 자동으로 윤곽되는 거죠. 뭐 재설정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세 번째, 부분합 수행 전 첫 번째 정렬 기준으로 제품명, 두 번째 정렬 기준 바뀌었죠? 첫 번째가 부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정렬 기준으로 판매량을 선택해서 아까 판매량 오름차순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3번도 틀린 거고 2번, 3번 다 틀리고 4번이 맞는다는 얘기인데 볼까요? 부서를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해서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제품명을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계산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전에 당연히 정렬 작업이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부서가 제1순위, 그 다음에 판매량이 2순위로 해서 정렬이 선행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서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다. 정렬 조건 최대 64,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맞죠? 두 번째,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2번은요, 제가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이거 도움말에 그대로 나와 있는 텍스트 그대로 따왔네요. 맞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텍스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장면 잘 쳐요. 세 번째,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셀 색으로 선택한 경우에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정렬된다. 그렇지 않죠. 이거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밝은 색 먼저 이런 거 아닙니다.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첫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근 맞는 얘기고요. 39번 가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A1에서 CS 3 영역을 선택해서 2차원 배열 상수로 작성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다음 중 이를 위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1, 2, 3, 10, 20, 30, 100, 200, 300이 되어 있는데요. 1, 2, 3 같은 행에 있죠? 같은 행끼리는 콤마로 구분하면 돼요. 콤마. 그 다음 다른 행은요.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세미콜론입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1, 2, 3. 그 다음에 다음 행으로 넘어가니까 세미콜론. 그 다음에
10, 20, 30, 그 다음에 세미콜론, 100, 200, 300. 그럼 정답은요?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39번의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FE 셀의 총 매출액을 구하는 거죠. 셀의 소속이 영업일부인 총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가겠습니다. 지금 dsum, d 함수를 썼고 sum if 함수를 썼어요. 지금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A1에서 C에 15, A1에서 C에 15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D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um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sum을 구하는데 2의1에서 2의 2, 2의1에서 2의 2가 여기 아닙니까?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 D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이 와야 되죠. 소속의 영업일부인 애들을 찾아라. 소속의 영업일부 여기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일부를 찾아서 dsum 더해라. 근데 뭘 더해요? 3, 열, 1열, 2열, 3열 총 매출액을 더하라. dsum 맞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3 대신 CA1 여기 3열 대신 A1, B1, C1 이렇게 써도 같은 결과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는 sum if 굉장히 좋은 함수죠. B의 2에서 B의 15 B의 2에서 B 칠판을 좀 지우고요. B의 2에서 B의 15 어디요? B의 2에서 B의 15 여기요. 여기에서 2의 2가 뭡니까? 영업일부요. 아하, 지금 소속 B의 2에서 B의 15에서 영업일부를 찾아라. 찾아요. 예, 영업일부 다 찾았습니다. 어쩌라고요? 더하라.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한다면 B의 2에서 B의 15 소속 부서가 들어가 있는 B의 2에서 B의 15 중에서 영업일부를 찾아서 같다면 뭐뭐의 합을 구하라. C2에서 C의 15 여기에서 영업일부에 해당되는 애들을 sum 합하라. 맞아요. 3번도. 뭐 4번이 틀렸는데 4번은 왜 틀렸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는 sum if A1에서 C의 15 D 함수를 따라 했어요. 이것처럼 B의 2에서 B의 15 소속이 들어가 있는 데를 갖다가 지정해야 되는데 D 함수처럼 전체를 갖다가 범위를 잡았어요. 그러면 틀려요.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40번도 백문이 불여일견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dsum F2를 눌러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지금 A1에서 C의 15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뜻하는 거고 3열이니까 총 매출액 조건은요. 2의1에서 2의 2 소속의 영업일부 맞죠? 엔터 치면 2858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dsum 그런데 C의 1 3 대신 C의 1을 썼죠? 마찬가지 결과고 그 다음에 sum if B의 2에서 B의 15 그죠? 지금 파란색 나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2의 2는 얘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거는 영업일부에 해당되는 총 매출액이고요. 됐죠? 칠판 지우고 엔터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0이 나왔어요. F2 눌러보면 A1에서 C5 D 함수를 따라 했잖아요. sum if인데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의 1에서 B의 15 또는 B의 2에서 B의 15로 가든가 그죠? C의 1에서 C의 15 C의 2에서 C의 15로 가든가 이렇게 고쳐줘야지만 2858 하나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 풀이 해드렸고요. 다음 데이터베이스 문제 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